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학 4학년 고윤정입니다. 제가 할 강의는 빠르게 배우는 야매 영어 FA부터 I can do it까지 라고 강의를 준비했고 기초 영어입니다. 우리가 대학을 오기까지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대학교 이르기까지 영어 공부를 꾸준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토익에서 승리하지 못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외국인을 만나면은 떨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다 보니까 그 원인이 바로 우리가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해서 연구해보다가 우리 또 영어를 많이 어려워하시는 이 시대의 많은 학우님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영어를 우리는 오랜 시간 배워왔죠. 하지만 왜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한국인들을 왜 영어를 잘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이 시간 기초 영어부터 이것만 하면은 영어를 한다고 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까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어의 원리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영어의 원리를 알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언어를 먼저 배우면서 문법을 익히게 되는 경우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 우리가 한국어를 배울 때 기역과 아가 합해지니까 가구나, 이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나왔던 그런 국어의 원리구나, 문법이구나. 우리가 문법을 먼저 알아서 언어를 터득하는 것이 아닌 듯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들은 모국어이기 때문에 먼저 말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학과 과정으로 문법을 배우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문법을 먼저 배우고 언어의 형태를 배우는 약간 역순적으로 영어를 배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교육 과정에서 그렇게 배우고 있고 아무래도 본토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알고 영어를 쓰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교육과정상 입시 위주,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영어를 준비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학우님들이 그런 것처럼 영어를 진짜 쓰고 싶어서 배운다기보다는 학교 교과 과정에 있으니까 아니면은 배워야 하니까, 시험을 준비해야 하니까 라고 해서 준비하신 분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우리는 무조건 암기식으로 영어 문법을 배워나갑니다. ABCD부터 배워왔을 거라는 거는 당연한 전제하에 학교에 들어가면은 이제 문법을 배우기 시작하지요. 자, 이거는 주어 동사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문장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영어를 언어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내가 해야 되는 과업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재미없어하고 영어를 되게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모든 원리를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게 되면은 어렵기 마련이죠. 가령 우리가 1 더하기 1도 제대로 왜 그런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분 적분을 배운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듯이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리를 알지 못하고 공부를 하다 보면은 당연히 어렵죠. 왜 ABCD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관계대명사절을 해석을 하고 토익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리를 알면은 우리는 더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죠. 그리고 암기식 수업 태도도 지향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이렇게 암기식을 배우는 원리를 알지 못했고 그동안 그것 때문에 영어를 더 어렵게 느끼는 것이지요. 또 우리가 느끼는 이유가 그 오해인데 제가 학교를 다니던 제 교과 과정에서는 초등학교 3학년 이후, 4학년 때부터 영어 과목이 생겼습니다. 지토, 미수, 헬로 지토 이렇게 해서 초등학교 3년 영어를 배우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3년, 그리고 고등학교 3년 그 과정 내에 영어를 되게 하게 배웁니다. 어렸을 때 보통 언어를 많이 발달의 폭발적인 시기가 7세에서 11세 정도라고 보는데 7세에서 11세 사이에 열심히 공부하고 놀다가 갑자기 11세, 만 12세가 되어서는 이제 영어 문법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초등학교 다닐 때도 저는 개인적으로 영어를 집에서 과외를 했기 때문에 영어를 알고 있지만 영어를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읽을 줄 아는 거는 KBS, MBC 이런 그러니까 철 정도만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이 대다수였고 그 영어 교과가 나오는 과정을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3년 동안 영어를
원리가 자체 제도 모르기는 책 남기만 하죠. 그래서 저는 수능 장을 때 한 5명 봤는데 아니 다를까 저는 한 많은 틀을 봤습니다. 네. 영어에서 흥미 떨어지고 수업이 올라오니까 이미 학원에서 영어 학습을 한 친구들이 이미 성적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아무 사교육도 하지 않은 저 같은 이제 순수한 친구들은 그 영어 수업에 열심으로만 어쩔 수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게 되는 거죠. 고등학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리고 차이가 있다. 중학교 때 한별 5점 만점에 한 3개의 문장을 배웠다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굉장히 어렵고 별로 더 달라지죠. 그래서 난이도를 비교하지 않은 학생을 고르지 않은 어떤 문제에 우리가 영어를 어렵게 느끼고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아까 전에 당신이 말한 대로 사교육이 없이는 너무 힘드냐. 저랑 청소년이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들 갖고 교육의 청소년이라면은 그 편차가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교육을 통해서 더 많이 된 친구가 아무도 영어를 접할 기회가 많고 더 많이 듣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은 친구보다 더 많이 듣고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그 친구들은 영어를 쉽게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교육의 영향을 안 받는다, 뭐 사교육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청소년기입니까? 우리 여기 대학에서는 이제 다들 20살은 넘으셨을 텐데 내 나이 20, 그렇다면은 유학 가고 어학연수 가면 되지 않겠느냐, 워킹 홀리데이 가면은 이제 영어를 늘어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쎄요, 우리의 언어 중추는 이미 7세와 11세 사이에 거의 거진 완성이 되고 많이 굳었습니다. 네,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해야 되는 팩트죠. 저도 그렇고 많은 학우님들이 이제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것처럼 원리를 이해하지 않고 문법을 배우지 않고 배우기에는 좀 많이 어렵습니다. 유학을 가게 되면은 당장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영어를 할 수밖에 없어. 워킹 홀리데이 가면은 일단 주문받는 것부터 배워야 되니까 영어 해야 돼 라고 할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유학생활을 한 사람은 제 주변에도 그렇고 만약에 제가 유학생이라고 해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령 저희 학교에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들도 한국어를 아예 모르고 오지 않는 것처럼 어느 정도 영어 기반이 있어야 그것도 하는 거지, 아무 영어 기반 없이 그래 나는 영어를 가서 모국어처럼 배우겠어 라고 하면은 그거는 글쎄요, 본인의 두뇌를 너무 과신한 그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이들처럼 금방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이야 유학 보내면은 금방 배워요. 하지만 그만큼 조기 유학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것만큼 우리 언어인 한국어를 많이 잊어버리는 뭐 그런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이 공부하지 않으면은 어차피 유학생활도 무용지물입니다. 그리고 유학 갈 때 가장 실수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국인 특성상 어디 가도 되게 적응을 잘합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이 있기 마련이죠. 내가 기껏 유학을 갔는데 한인타운이야. 그래서 그냥 옆집 가면은 제임스가 있을 줄 알았는데 뭐 재석 씨가 계셔서 그냥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인사하던가 뭐 영어를 쓸 기회가 없다던가 해서 뭐 유학생활을 날리고 오는 사람들도 저는 적지 않게 많이 봤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영어의 원리를 이제 알아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영어를 대체 어디부터 손을 봐야 하는가? 내 기초, 그럼 당신이 말하는 기초는 어디서부터인가? 라고 하면은 저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파닉스부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7살 때 의정부에 올라와서 푸른 영어라는 이제 영어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기대했던 영어는 이제 영어 노래를 부르면서 친구들과 영어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영어 수준을 기대했는데 이게 뭡니까? ABCD부터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많이 되게 막 불만을 가졌었는데 왜냐면 제 친구들은 윤 선생 영어에서 이미 Hello, I'm fine, thank you를 배우던 그런 수준에 있었고 저는 이제 막 ABC를 배우고 있으니까 자존심이 어린 나이에 많이 상했던 거죠. 그래서 그 파닉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감을 많이 가지고 그 당시에 엄마한테 하기 싫다고 했다가 엉덩이를 호되게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파닉스를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니까 그 ABCD 자음 모음 나누는 게 정말 중요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알파벳을 살펴보면은 파닉스라는 것은 이제 발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나라 한글이 위대한 것이 그 발음 기역, 가령 기역이라고 하면은 되게 기역이라고 발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알파벳에도 그런 체계가 존재하는데 그것을 파닉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닉스를 지금부터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알파벳은 우리나라의 가나다라 마바사처럼 영어의 가장 기본적인 언어 체계입니다. 그래서 A부터 Z까지 26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나라 한글과 마찬가지로 모음과 자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모음은 A, E, I, O, U 해서 아, 에, 이, 오, 우 소리가 나는 5개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자음에는 그 나머지 비읍, B, C, D, F, G 등등등 해서 W와 Y를 제외한 Z까지 우리가 자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W와 Y는 무엇이냐? 반모음이라고 해서 친구들은 되게 중도적 성향을 띠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모음도 아니고 자음도 아닌데 되게 모음 같은 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모음이라고 해서 W와 Y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26가지 알파벳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모음 같은 경우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뭐 단모음이다, 장모음이다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단어를 배우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음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파닉스를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많이 가르쳐 봤는데 되게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영어 알파벳 아래에 한글을 대치해서 보여주면은 좀 쉬워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알파벳 B입니다. B 하면은 무슨 소리가 나죠? 우리가 저 알파벳 B를 B라고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B는 한글로 치면은 비읍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B로 시작하는 단어 예를 들면은 bag 무슨 뜻이죠? 가방이라는 뜻이죠. 우리가 막 백맨다 하잖아요. 그게 다 bag 가방이라는 뜻인데 이 bag은 B로 시작하죠. 그래서 비읍을 보고 아까 A가 에 소리가 나고 G가 기역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번에 백이라고 읽는 겁니다. 그래서 B로 시작하는 단어 그래서 우리가 백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C는 무슨 소리가 날까요? 그러면 제가 아이들한테 알파벳을 가르칠 때 선생님 C는 그럼 무슨 소리 제가 아이들한테 질문합니다. 애들아 그럼 C는 무슨 소리 날까? 그러면은 애들이 당연히 그러면은 C는 C라고 읽으니까 쌍시오 소리가 나요 라고 대답을 해요. 이거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단어를 보면 어떨까요? cat, 고양이라는 뜻인데 C로 시작하죠. 우리 아이들은 그럼 혼란에 빠집니다.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은 혼란에 빠져요. 선생님 아까 B는 비읍 소리가 나가지고 비읍이었는데 C는 쌍시오 소리가 나는데 이거는 씨엣이 아닌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이거 애들이 그러면 혼란스러워요. 이걸 그러면 씨엣이라 읽어야 되는 건가? 하지만 이건 우리가 캣이라고 읽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제가 옆에다가 표시를 했는데 그 밑에 소프트 사운드랑 하드 사운드가 있는데 단단한 소리와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C와 G가 이 소리에 해당을 하는데 소프트 사운드, 그러니까 부드러운 소리로 소프트 사운드와 하드 사운드가 나눠지는 C와 G는 말 그대로 두 가지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말도 맞습니다. 그래서 쌍시옷도 맞아요. 하지만 사실 좀 시옷에 가깝다는 거. 그리고 이걸 우리가 캣이라고 읽을 수 있는 이유는 하드 사운드에서는 C가 크 발음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자주 즐겨 먹는 크림이라는 단어가 있죠. 여기서도 우리가 이거를 쓰림이라 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는 하드 사운드 그래가지고 여기서는 크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C 같은 경우는 하드 사운드 크와 소프트 사운드 스로 읽혀진다는 거를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 만약에 우리 학우님들 중에서는 영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영어 단어를 전혀 읽을 줄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어를 보시다가 규칙성을 찾아내면은 되게 파닉스를 금방 익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어떤 소리가 날까요? D로 시작하는 단어 dog이 있는 거 보니까 그럼 D는 한글의 디귿과 유사한 소리 나겠구나, 디귿에 해당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고, 자, F입니다. 우리가 F와 P를 되게 많이 헷갈려 해요. 왜냐면은
F와 P 모두 한글 표기상은 다 피읍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게 무엇이냐? 박명수 개그맨 분이 제가 파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분이 굉장히 발음 잘하고 있는 겁니다. 한글 표기상 파이야라고 하는 그런 외침은 파이야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F를 피읍으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막에는 파이야라고 나올 수밖에 없겠지만 그분이 발음 정확하게 파이야라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파이야라고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고 바람을 불면서 내는 소리 뿌 이런 소리 내고 있죠. 그래서 그분이 과장되게 되게 파이야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발음이 더 가까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F는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고 바람을 불듯이 소리를 내는 뿌 소리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야가 맞는 거죠. 그렇다면 P는 무엇이냐? P는 똑같이 피읍 소리 나는데 P로 시작하는 단어를 좀 볼게요. 우리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판다라고 동물 귀여운 팬더곰 있죠. 여기서 판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판다라고 할 때 판다라고 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F가 아니니까. P는 입술을 붙였다가 바람을 내뱉으면서 프 이렇게 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윗입술과 아랫입술이 닿아야 해요. 그래서 프 이렇게 나는 거고, F는 윗니빨이 아랫입술을 살짝 깨물어서 소리를 내는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듣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단어를 이야기할 때 좀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유의해야 할 부분이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잠깐만 F 발음 관련해서 좀 여담으로 좀 살펴보자면은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좋아하시는 건데 fresh라는 단어가 있죠. 저희 아버지는 참이슬 프레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광고에 꼭 프레쉬라 나와 있어요. 아까 F는 프라면 왜 후야? 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일제강점기 일제의 영향을 받아서 생겨낸 발음인데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프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요. 우리가 F를 프라고 배웠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F를 후라고 배웠어요. 후. 그래서 에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와 나오는 후리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프리라는 자유하다라는 명단어를 일본어식으로 약간 표현해서 나오는 후리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죠. 정확한 발음은 프가 맞는 것이고 이것도 후레쉬가 아니라 프레쉬죠. 그래서 신선하다, 신선한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F 발음을 그러니까 히읗 발음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화이팅, 파이팅 그럼 뭐가 맞느냐 하겠는데 정확히 말하지만 F로 시작하는 단어는 F로 발음하는 것이 정확하기 때문에 화이팅, 후레쉬 이런 거는 옳지 않은 표현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F와 P를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그 다음은 G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G라는 단어가 아까 소프트 사운드와 하드 사운드를 두 개 같이 낸다고 했는데 이걸 정말 표현하기 좋은 너무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가수가 있더라고요. G드래곤이라고. 그럼 제가 중학생 아이들도 가르쳤는데 이 G드래곤이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G드래곤 너무 멋있어요. 내 거야 맨날 이러는데 정말 잘못된 생각인 것 같고요. 자, G드래곤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G가 이 단어에 이분의 이름에 두 개나 나와요. 왜? 앞에 G, 드래곤의 G. 그렇다면은 G. 아까 다시 우리 아이들의 마음으로 돌아볼까요? 자, 이거 한글로 G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한글의 지읒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대입해 봅시다. G. 드래곤이겠죠. 이렇게 읽으면은 G 사운드를 지읒 하나로만 알고 있다면 이거는 G 드래곤이라고 읽을 수가 없고 G 드래곤이라고 읽게 되겠죠. 하지만
G는 두 개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G, 일반적으로 지읒으로 발음할 때는 소프트 사운드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발음을 낼 때는 G, 이렇게 G 발음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드래곤 할 때 우리는 G를 자연스럽게 기역으로 발음을 하죠. 이거는 하드 사운드입니다. 딱딱한 소리라고 하죠. 그래서 G가 가지고 있는 소리는 부드러운 소리일 때는 지읒, 그리고 딱딱한 소리일 때는 기역. 그래가지고 이거 헷갈려. 그럴 때는 G, 드래곤을 생각하면은 좀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앞에는 부드러운 G, 그리고 뒤에는 딱딱한 G. 그래서 G 소리가 두 개 난다는 것도 그리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G 다음에 H인데, H 우리 아이들이 제가 아이들을 많이 가르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많이 보게 되는 경우인데, 선생님 그렇다면 H는요? H는 H라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무슨 소리 나는 거예요? 라고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hot 이라는 단어를 알려주면은 금방 이해합니다. 이거 우리가 모두 다 hot이라고 읽죠. 그래서 히읗 소리가 난다는 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H는 한글의 히읗과 대치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 다음 J입니다. J, 우리가 말 그대로 제, 이 이렇게 읽죠. 그래서 한글의 지읒과 같은 소리 내는 걸 볼 수 있겠고, 그리고 K입니다. 우리가 코리아 할 때 K가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K가 KE라고 읽기도 하고, 우리나라 코리아에서 봤다시피 키읔 발음이 난다는 걸 또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L이 좀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저도 사실 발음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 수업이 야매 수업이기 때문에 저도 막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닌데, L 소리는 일단 리을 소리입니다. 근데 리을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예요. 그래서 L을 살펴볼 때 우리가 비교할 수밖에 없는 단어가 알파벳이 또 R인데, 왜냐면 R도 우리가 리을 소리를 일방적으로 내거든요. 한번 봅시다. river, 강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가 river라고 읽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당연히 리을 소리 나는 거죠. 리을 소리 나는 거는 당연한 거죠. 그렇다면은 그다음 alive라는 단어입니다. 뭐 살아남다, 뭐 살다 이런 뜻인데, alive 보면은 A가 일단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실 어와 아 중간 발음을 내야 하는데 우리 뭐 한국인이니까 alive라고 읽겠습니다. 그래서 발음이 났어요. A가. 그 다음에 L이 리을이래. 그러면은 이렇게 리을 하나 쓰죠. 그 다음에 I와 이기, 여기서는 I브라고 읽는데, 이거는 장모음과 단모음 체계를 보면은 알게 되는 거지만, 일단 우리가 이 단어를 alive라고 읽는 것을 살펴보고, 이렇게 받아 쓰는 거를 한번 살펴보면은, L을 리을 하나로 알고 있는 분들은 그럼 이거 arrive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은 A가 어고 L이 리을이고 I 소리가 나고, V는 비읍이니까 V는 비읍 소리 나고, E는 여기서 그냥 무음이니까 소리 나서 alive 읽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arrive라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L은 쉽게 이해하시려면은 리을이 두 개이기 때문에 앞에 리을을 하나 더 주고 뒤에 리을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alive라고 읽는 게 맞는 거죠. 많이 헷갈리는 설명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성서학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L이 헬라어의 람다랑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밑에 받침으로 리을을 주고, 아니면 앞에 리을을 주고도 뒤에 리을을 한 번 더 소리 내게 하는, 약간 그 리을의 소리를 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솔직히 L 그리고 R 발음 같은 경우는 읽기 나름이라서 많이 헷갈리는 발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너 미국 갔다 왔냐? 그러면 L 발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사실 미국 갔다 와도 L 발음, R 발음 잘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 미국 안 갔다 왔습니다. 미국 안 가는 거지. 그래서 L과 R 모두 리을
그래서 L과 R 모두 리을 소리가 나는데 L 같은 경우는 리을이 한 번 더, 그래서 좀 더 길게 발음해주고 또 한 번 더 중복돼서 발음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단어를 보면서 더 느낄 수 있을 텐데 뭐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M 같은 경우는 우리가 mom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미음 소리 나는 걸 알 수 있겠고, N 같은 경우는 no 해서 니은 소리 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P는 아까 살펴봤고, 그렇다면 Q는 키읔 소리 나는데 약간 더 센 발음이 합니다.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단어를 보면은 queen은 여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약간 그래서 더 발음을 더 소리를 더 많이 나는 queen 해서 약간 발음을 더 많이 내는 소리를 더 많이 내는 바람을 더 많이 내는 키읔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R도 아까 리을이라는 거 살펴봤고요. S 같은 경우는 시옷으로 소리 날 때가 더 많고 필요에 따라서는 지읒으로 소리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T는 말 그대로 T 소리가 나고, V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V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이거는 V라고 읽어야 합니다. V. 유성음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항상 이게 뭐냐 물어보는데 진동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V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F를 읽었던 것처럼 윗니빨로 아랫입술을 이렇게 살짝 깨물어서 V 소리 나는 거죠. 그래서 V 그래서 머리를 앉았을 때 진동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V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 X는 크스 소리입니다. 아까 L처럼 앞에 키읔을 주고 뒤에 시옷을 또 주는 그런 역할이고, Z 같은 경우는 이제 즈 소리 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성음. 그래서 머리를 즈 올렸을 때 진동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 살펴보았고요. 알파벳을 우리가 여태까지 그런 알파벳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냐? 알파벳을 배웠으면 이제 단어를 배워야 하죠. 우리가 단어를 만들어지는 걸 보면은 갖가지 이제 요소들이 모여가지고 단어를 만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은 기역, 디귿, 해서 가다라는 한국어 단어를 만드는 것처럼 알파벳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은요 단어를 어떻게 배우냐면요, 기역, 디귿, 가다야. 근데 앞에 기역을 지읒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자다가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똑같은 몸 틀 안에서 앞에 자음만 아니면 하나씩 추가해가거나 아니면 하나씩 바꿔가면서 그 단어의 형태를 많이 공부를 하는 편이죠.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cat, 아까 봤던 cat, C-A-T, cat이라는 소리가 나고요. 뜻은 고양이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앞에 cat, 키역 발음 나는 C 대신에 F를 넣게 되면은 fat. 아까는 cat이었죠. 근데 이 키역 자리를 F로 바꾸면서 fat 이 소리가 나는 겁니다. fat 뜻은 뭐냐면은 살찐, 뚱뚱한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좀 모든 단어가 이런 틀 안에서 하나씩만 바꿔가면은 뜻도 달라진다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번 더 해볼까요? cry, 울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크 소리를 나는 C를 F로 바꿔보면은 fry, 튀기다라는 뜻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죠. 단어는 이런 식으로 외워가는 겁니다. 내가 cry, C-R-Y 외우고 fry, F-R-Y 외우면은 내가 단어를 2개를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훨씬 합리적인 거죠. 앞에 한 글자만 바꿨더니 다른 뜻이 됐어 라고 해서 좀 더 합리적으로 단어를 외우는 습관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어를 기차라고 보았습니다. 앞에 머리가 달라지면은 뒤에는 그대로지만 앞에 머리가 달라졌는데 뜻만 달라진 거죠. 기차놀이처럼 뭐 붙였다 뗐다 하면은 뜻이 달라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단어를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문장을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중학교 때 꾸준히 배웠던 겁니다. 1형식 문장, 주어, 동사, 가장 기초적인 문장의 형태예요. 그래서 민수 dances, 민수는 춤춘다 라고 해서 1형식 문장입니다. 주어와 동사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 다음 2형식은 주어, 동사, 보어. 보어는 이제 보충 설명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윤호 is my boyfriend. 자,
주어 누구입니까? 주어. 여기서 윤호죠, 윤호. 주어는 누가, 누구는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윤호는 동사 여기서 is입니다. 뭐뭐이다. 근데 윤호가 만약에 뒤에가 없이 보면은 윤호는 뭐뭐이다. 그래서 윤호가 뭐라는 거야? 하여튼 뒤에 보충 설명해주는, 윤호를 설명해주는 단어, 보어가 my boyfriend 같죠. 그래서 윤호는 뭐뭐인데, 뭐냐면은 나의 남자친구야. 라고 해서 윤호가 내 남자친구라는 소유권을 확실히 주장하고 있죠. 네, 그 다음 삼형식입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야. 목적어는 좀 알 것 같아. 그래서 목적어는 무엇을 이렇게 해당되는 건데, I make coffee. 나는 만든다. 사실 여기서 문장이 끝나도 상관이 없죠. 하지만 내가 뭘 만드는데, 무엇을? 커피를. 그래서 목적어를 함으로써 문장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사실 4형식과 5형식 문장이 있는데, 저도 중학교 과정에서 많이 배웠지만, 중학교 과정에서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토익을 배우거나 하면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해석상 그렇게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여기서 3형식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야매 영어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장에서 주어 동사만 찾으면은 일단 해석은 다 한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편집. 네. 문장을 우리가 형식을 살펴보았는데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시제입니다. 언제, 그러니까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진행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현재, 수미 runs. 수미는 달린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은 과거, 수미 ran. run의 과거형인 ran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니까 수미는 달렸다. 그렇다면 미래, 수미가 이제 달릴 거야 라는 문장을 만들 때는 수미 will run 해가지고 조동사 will을 사용합니다. 조동사 will 다음에는 무조건 동사 원형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runs가 아니라 run을 사용한 거죠. 그래서 수미 will run. 그래서 수미는 달릴 것이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말한 현재 진행은 무엇이냐? 보시면은 수미 is running이 되어 있는데 주어 다음에 비동사를 쓰고 동사에 아까 run이라는 동사에 ing 형태를 넣으면은 뭐뭐 하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형이 그러니까 진행형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 같은 경우는 비동사의 현재형에다가 뒤에 일반 동사의 ing형을 넣어서 현재 지금 뭐뭐 하는 중이다 라고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과거도 바꿀 수 있는데 비동사의 과거형을 사용하고 뒤에 일반 동사의 ing형을 사용한다면은 과거 진행, 그래서 뭐뭐 하는 중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수미 is running, 수미 주어고 동사 is, 비동사 is 사용했고 그 뒤에 일반 동사의 ing형 사용해서 수미는 달리는 중이다 라고 해서 현재 진행 상태를 설명할 수 있겠죠.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드는 법을 좀 알려드릴 텐데, 이것도 야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간단한데, 수미 eat. 수미는 먹는다. 그래서 수미는 먹는다. 그래 수미 먹어.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수미가 무엇을 먹냐 했더니 수미 eats a hamburger. 수미가 햄버거를 먹는다. 그래서 수미가 뭘 먹는지에 대한 문장이 좀 길어졌어요. 좋아. 그 다음에 Pretty 수미 eats a hamburger. 이제 수미를 수식해주는 거죠. 근데 수미가 어떤 수미인가 했더니 예쁜 수미가 햄버거를 먹는 거죠. 그러면은 예쁜 수미가 햄버거를 맛있게 먹고 있나 보죠. 그래서 예쁜 수미는 햄버거를 먹는다라고 해서 이번에는 수미를 수식해주면서 문장을 좀 더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하지만 어쨌든 변하지 않는 거는 수미가 먹는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변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주어 동사의 기본 형태에 앞뒤로 지금 무언가를 붙였더니 문장이 좀 더 풍성해진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문장이 여러분이 토익을 하거나 아니면은 일반 책을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도 모든 문장의 형태가 주어와 동사 앞뒤로 무언가가 붙어서 문장이 길어진 형태를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장에서 우리가 주어 동사만 찾으면은 그 외의 것은 다 부속적인 것이기 때문에 독해를 어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했는데 여러분은 저와 떨어져 있으니까 지금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주어 동사만 찾으면은 모든 문장을 해석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어. 제가 읽고 있는 셜록 홈즈의 일부분을 발췌해 온 것인데 문장이 길죠.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덥습니다. 그만 이렇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함께 주어 동사만 찾으면 모든 문장이 쉽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쉽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The September sun is shining brightly into the windows of 221B Baker Street and London is enjoying a beautiful late summer. 이렇게 했죠. 길어. 저도 이 놀라운 것이 이 책의 첫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책을 접할 뻔했지만 저는 영어를 야매로 배운 사람이니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문장 여기까지 끊어봅시다. 자, 스트레이트까지 한번 끊어보죠. 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를 찾으면은 이 문장은 해석이 아주 간단합니다. 자, 주어는 어디까지냐? 동사 앞까지가 무조건 주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사, 비동사, 이제 쉽게 찾았고요. 그래서 앞까지. 그래서 the September sun이 주어구나. 9월의 태양이 주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아까 제가 말했던 비동사의 동사의 ing 형태, 현재 진행 나오고 있죠. 근데 뭐 하고 있냐 했더니 빛나고 있대요. 빛나는 중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문장 해석은 끝났어요, 사실. 왜? 9월에 태양이 빛나고 있다 라고 해도 문장은 솔직히 끝났다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뒤에 이 기다란 건 뭐냐? 여기 그냥 꾸며주는 말입니다. 그 9월에 태양이 빛나고 있는데 어떻게?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자, into는 어디 안에 라는 뜻인데 into the windows of the 221번 베이커 스트리트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베이커 221B 베이커 스트리트의 그 창문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이커 스트리트 그 221번 호에 앉아 있는데 그 안으로 지금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and 접속사 그래서 그리고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문장이 새로 시작되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는 동사 앞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런던이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주어 그랬더니 아까 똑같이 비동사의 일반 동사의 ing에서 현재 진행 해가지고 런던은 즐기고 있다. enjoy 우리가 즐기는 enjoy라고도 하는데 enjoy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enjoy의 ing, enjoying 그래서 is enjoying 즐기고 있다. 무엇을? 그랬더니 a beautiful late summer 하나의 아름다운 늦은 여름을 그러니까 아름다운 늦은 여름을 런던은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창문에 햇빛이 막 들어오고 런던은 지금 늦은 여름을 되게 아름답게 즐기고 있다 하는 거 보니까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평화로운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보죠. 시간상 여기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더 풍성한 강의는 직강에서 한번 볼 수 있으면 보도록 하죠. 자, I finished my breakfast and I am reading the newspaper 되어있죠. 자, 여기서 볼 때는 and 이런 접속사 보면은 무조건 세모 쳐주시고 앞뒤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문장이 두 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주어 동사 찾아봅시다. 주어는 I 왜냐면 finish 마치다 라는 동사 앞에 있는 I 나가 주어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마친다 무엇을? my breakfast 내 아침을 그러니까 나는 아침 식사 마쳤다. 그리고 I am reading the newspaper. 자,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부터 계속 현재 진행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 계속 나오고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I, 주어, 나는 am reading, read, 읽다의 ing형에다가 비동사에서 나는 읽고 있다. 무엇을? The newspaper. 그 신문을.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나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지금 뉴스페이퍼 읽고 있다. 신문 읽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쭉 보면은 이제 내용이 나올 텐데 지금 여러분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넘어가도록 하죠. 자, 편집. 네, 아까 우리가 짧게 문장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아까 파닉스를 열심히 배우고,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우고, 문장을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원래는 이렇게 짧은 시간이고 되게 얕게 훑어보았는데, 저도 영어를 원래 잘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영어 28점도 맞아봤어요. 문과인데. 왜? 저 중학교 때 막 전교 17등하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와서 다 무너졌습니다. 왜요? 기초가 단단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대학교 와서야 이제 기초를 좀 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늦었죠, 많이. 근데 이제 영어 저는 학원도 안 다니고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영어는 어렵지 않아요. 네, 저 같은 사람도 영어 하지 않습니까? 제가 수중 때 영어를 4등급을 받았는데 그것도 잘 봐서 되게 어려웠는데 운 좋게 4등급이 나왔던 겁니다. 저는 대학교 와서 영어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영어는 부지런한 자가 이기는 법입니다. 이건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저는 성경 다음에 진리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언어는 부지런한 자가 이기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헬라어를 왜 자꾸 까먹죠? 헬라어 안 쓰니까. 평소에 헬라어를 얼만큼 합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 나의 아델포스요. 아르토스를 드셨는가? 아르토스를 먹었는가? 오늘 정말 날씨가 아프로디테 하지 않는가? 이렇게 쓰지 않지 않습니까? 안 쓰고 게으르니까 언어는 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늘고 싶다. 나 영어 잘하고 싶다 하면은 무조건 부지런해지셔야 됩니다. 내 몸은 게으를 수 있어요. 하지만 영어 공부에 욕심을 내서 부지런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영어는 그래서 꾸준히 영단어를 외우세요. 이건 정말 불변의 진리입니다. 영단어를 외우되 제가 아까 알려드린 원리를 파악하면서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단어는 만약에 가령 accident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다, 사고 이런 뜻인데 아까 알려준 제가 파닉스대로 이 단어를 처음에 어떻게 읽을지 몰랐어요. 그래서 파닉스대로 끊어서 읽으니까 accident라고 이렇게 읽게 되었죠. 그래서 영어 단어 가면 갈수록 긴 단어가 나오고요. 영어 단어 집 앞장이나 짧은 거 막 애플 이런 거 나오지 뒤에 나가면은 뭐 apply, application 막 이런 긴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또 단어집을 접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영어 단어의 원리를 기억하면서 꾸준히 외우세요. 꾸준히 하루에 10개도 좋고 많으면 욕심내면 30개. 하지만 전날 익힌 거를 까먹지 않을 정도로 전날 10개를 했으면은 오늘은 전날 거 오늘 거에서 20개 이런 식으로 꾸준히 영어 단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문장들을 영어로 바꿔보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야 우리랑 같이 갈래? 뭐 학식 먹으러 가는데 혼자 먹는 친구가 있어요. 또 그러면 우리 성서인들 어떻습니까? 마음이 착해서 야 너 같이 갈래? 우리랑 같이 하자, 같이 가자 라고 얘기하는데 이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지? 라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같이 하자, 너랑 나랑 우리 함께 하자 라는 문장을 뭐 can you join us? 이렇게 물어보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습관을 들으셔야 돼요. 물론 어렵죠. 왜? 단어도 기억 안 나고 뭐 문장 만드는 것도 어려우니까. 하지만 천천히 기초 문법 생각하시면서 하다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으면은 입 밖으로 내뱉어야 돼요. 너무 식상한 말이고 뭐 영어 선생님들이 뭐 하나도 안 어렵다 얘기하면서 늘 하는 말인데 영어는 입 밖으로 내뱉어야 합니다. 그래야 늘어요,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되게 에린 티처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학교에 좋은 재원인 에린 티처가 있지 않습니까? 에린 선생님께서 막 우리가 영어 단어 틀렸다고 해서 또는 문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막 혼내시거나 그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한국어를 전혀 뭐 알아듣으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에린 티처와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가면은 뭐 되게 하이 이렇게 되게 밝게 인사줄 때는 밝게 똑같이 인사하세요. 하이 하고 내가 아까 내가 아까 대전했던 문장 뭐 can you join us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이런 문장을 사용하고 싶어. 그러면 에린한테 그냥 괜히 can you join us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에린이 대답을 하겠죠. 뭘 같이 하자는 거니? 라고 하면 그때부터 다시 고민하시고 문장을 만들고 하면 됩니다. 뭐 에린 티처가 저는 정말 우리 KBU의 좋은 재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공부 없이 실력이 늘진 않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소리일 수 있겠지만 영문법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네. 요새 막 시원스쿨 이런 데 가면은요 단어만 배치해가지고 문장을 여러 개를 외우는 걸 많이 시켜요. 우리 고등학교 때 천일문 이런 거 많이 하죠. 1000개의 구문을 외우면은 모든 문장을 마스터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뭐 주어 동사 나눠가지고 막
관계 대명사가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배웠는데 절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영문법을 소홀히 하지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배웠던 주어 동사 아니면은 뭐 접속사, 뭐 현재 진행형, 현재형, 과거형 이런 거는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한동안 영어를 안 했다가 이제 과거형을 바꿔야 되는데 과거형에도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오면은 s를 붙여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틀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영문법은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분명 까먹습니다. 부지런하게 하지 않으면은 영단어도 영문법도 까먹기 마련이니까 우리는 외국인이 아니니까요. 우리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하고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려운 토익 문법보다는 중등 영어 기초 문법부터 꾸준히 쌓으시길 바랍니다. 네, 저도 토익 공부도 해보고 중등 문법도 해봤는데 중등 문법 없이 토익을 한다? 그건 정말 오산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대학생분들이 나 토익 한 200점, 300점, 한 20살 정도 되면은 이제 학교에서 모의 토익을 보죠. 그럼 신발 사이즈를 확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서 어딜 가느냐? 토익 학원 가요. 토익 학원 가면 뭐 배워요? 200점, 300점 대 같은 경우는요, 기초 오브 기초예요. 받아주지도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럴 때는 토익 학원보다는 저는 중등 영어 책 사가지고 그거 공부하는 게 더 빠르다고 봅니다. 그거 200점, 300점 맞는 분들은요, 졸았거나 아니면 다 찍었거나 아니면 진짜 영어 기초가 안 돼 있는 분이에요. 정말 이거는 팩트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중등 영어 기초 쌓으세요. 제일 중요합니다. 토익에서 알려주는 기다란 문장 해석하는 법, 그것보다는 중등 영어 문법을 꾸준히 쌓아서, 단단히 쌓아서 그 위에 토익을 쌓으세요. 그게 맞는 방법이고, 우리는 그렇게 해오지 못했지만, 이제는 그렇게 해가면은 충분히 무리 없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어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혼자 했어요. 저는 토익 학원 안 다녀봤고요. 제가 영어 강사를 해봤지 영어 학원을 다녀본 적은 없어요. 어렸을 때 푸른 영어라는 사교육을 받고, 중학교 때 고급 학원에 다니면서 열심히 본문을 외운 건 있지만, 영어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학원 다니는 거는 돈 아깝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혼자 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많은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제가 많이 쓰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야나두 영단어 어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 무료예요. 그걸 받으면은 타이핑을 하면서 시험도 볼 수 있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단어를 외울 수 있는 좋은 어플입니다. 되게 디스플레이도 이쁘고 저는 정말 추천합니다. 게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공부를 해야만 싹이 터서 나무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메말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야나두 영단어 같은 경우는 토익 단어 위주이기 때문에 그거 좀 주의해서 내가 아직 정말 영어 단어 기초가 없다. 하지만 영어를 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단어 어플을 받으셔서 좀 초반에 좀 빡세게 공부하시고 뒤에는 좀 나중에 실력을 쌓아가면서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의 가장 좋은 재원인 영어 성경을 동시에 보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책이 한글밖에 없어요 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핸드폰에 다번역 성경 찬송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되게 디테일한데 그 어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이랑 그 밑에 NIV를 대역으로 같이 볼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NIV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단어를 NIV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봤더니만 더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것을 좀 추천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영문법도 좀 많이 늘어요. 그래서 NIV, 내가 좀 기초 영문법이 됐다. 그래서 주어 동사 찾기를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NIV 영어 성경 보면서 하는 거 추천합니다.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NIV 말고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영어 번역본이 또 따로 있는데, 킹제임스 같은 경우는 고어예요. 진짜 옛날 영문법이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도 많고 절대 알 수 없는 전치사들이 막 나옵니다. 저도 킹제임스는 못 모르고 갔다가 많이 쓴 고배를 맞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NIV, 지금 현대 영어로 번역된 NIV 영어 성경을 추천해드리고요. 외국 방송 많이 보세요. 저는 고든 램지 나오는 그 외국 방송을 되게 좋아하는데, 물론 고든 램지 같은 방송의 특성상 영어 욕이 더 많이 나오지만 제가 좋아하는 것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만큼 재밌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미드 되고요, 토크쇼, 코난쇼 이런 거 좋고요, 만화도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많은 언어 교환 어플도 있고,
또 네이버 파파고 어플을 좀 많이 추천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문장을 바로 번역을 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번역기 어플이라고 지금 보고 있고 이 과제에 악용을 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영어 채널 요새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양질의 영어 강의를 들을 수 있으니 뭐 영국남자, 뭐 에밀튜브, 뭐 아란영어, 올리버쌤 같은 좋은 영어 페이지에서 많이 보시고 배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석도 요새는 네 요새 광고에 많이 나오죠. 조정석도 영어하고 류현진도 영어하고 유재석도 하고 강호동도 합니다. 지코도 하더라고요. 요새는 다 영어하고 저도 영어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쉽게나마 배워서 많이 뱉어 보시면서 좀 많이 자신감을 많이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가 어렵지 않다고 어디에서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많은 야매 영어 사용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